저는 하남경영고등학교 교장 구자홍입니다. 본교 입학 예정인 신입생 여러분들과 함께 학교 생활을 하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예비 신입생 여러분, 4차 산업혁명 시대로 접어든 오늘날 사람들에게는 새로운 기술을 습득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뿐만 아니라 사람을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즉 과학기술에 휴머니즘이 접합한 융합기술이 이 시대를 주도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서 본교에서는 스스로 문제를 발견하고 고민하며 창의적 대안을 모색하는 힘을 키우는 교육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끌어갈 창의 융복합형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을 중점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예비 신입생 여러분,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순간을 보내기 위해 지금 내가 필요한 것이 무엇이며 얼마나 노력하고 실천에 옮기고 있는지를 끊임없이 돌이켜보면서 10년, 20년 후 자신의 미래를 디자인해 나가는 하남 경영고인이 되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속담에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매야 보배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목표라도 노력과 실천, 실행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공연불이 되기 십상이기 때문입니다.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노력과 실행 능력은 장차 여러분들 개개인이 원하는 기업에 입사하여 스스로 성장하는 데도 밑거름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끝으로 본교 교직원들은 모두가 지역사회의 유기적인 협력과 지원을 바탕으로 전문성과 인성이 어우러진 창의 융복합형 인재를 길러 학생들에게는 꿈을, 학부모들에게는 희망과 감동을, 지역사회로부터는 신뢰받는 학교를 만들어가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남경영고의 오늘이자 내일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07년에 시각디자인학과를 졸업하고 대학 진학 후 재직 중에 2014년 디자인 에이전시를 창업한 가와디자인 대표 유소연이라고 합니다. 중소기업을 무엇으로 구분할까요? 사회는 대기업, 중견기업에 비해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기업을 중소기업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저는 이제 수치로 기업의 규모를 구분하는 것이 이젠 시대에 뒤떨어진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회사의 역량, 미래 가치 이런 것보다는 규모가 강조되는 때도 있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어떤 특별한 기술이나 막대한 자본만 있으면 시장을 독점할 수 있었고 누구나 대기업이 되는 것이 목표였죠. 하지만 이제 시대는 급변했고 이제는 방 안에서 노트북 한 대로도 친구들끼리 모여서 희희낙낙 웃으면서도 핸드폰 하나로 억 단위 매출을 내는 1인 기업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기업의 규모보다는 기업의 역량 그리고 가치, 발전 가능성으로 기업을 구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이 새로운 기준으로 기업을 구분한다면 기업의 가치는 어떻게 측정해야 할까요? 내가 일할 수 있는 곳, 그리고 내가 평생 할 수 있는 일, 그리고 즉 나에게 잘 맞는 일을 찾고 내가 더 발전할 수 있는 시너지를 내줄 수 있는 동료가 있는 곳, 그런 곳이 기업의 가치를 판단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역량 있는 회사, 가치 있는 회사는 자기 회사를 그렇게 만들어줄 수 있는 직원을 찾습니다. 내가 그런 회사에 들어가서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고요. 그런 사람이 그런 회사를 만들어 가기 때문입니다. 저는 스타트업, 중소기업을 작은 배라고 생각하는데요.
큰 배는 땅 위에 있듯이 정적이고 또 안정적이지만 작은 배는 변화무쌍하고 그만큼 시대의 흐름을 빠르게 타고 융통성이 넘치죠. 제가 스타트업을 운영해서가 아니고 너무 장점만 얘기한 것 같은데 때론 거친 파도도 거쳐야 한다는 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는 우리 학생들이 수동적인 자세를 버리고 진지하게 고민을 시작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큰 배에 타서 안정적이지만 주어진 일을 빈틈없이 해낼 것인지, 작은 배에 타서 파도를 느낄 것인지. 큰 배도 작은 운하에 끼일 수 있고요. 작은 배도 대서양을 횡단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규모가 아니라 가치라는 점 항상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워낙 사회 문제가 다양하다 보니 회사의 수장보다 조직 내 직원들의 인성 문제로 비롯된 기업 리스크가 커지면서 채용 시 인성 검증에 더 힘쓰고 있는데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개인의 자산이 아닌 회사 자산에 몰래 어떤 비하 목적의 자막이나 이미지를 사용한다든지 편향된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직원이 있으면 회사의 위험 요소가 굉장히 커지고 리스크도 커지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주변 대표님들이나 대기업에서도 정규직 채용보다는 6개월에서의 1년간 계약직 형태로 채용 후에 정규직 전환을 선호하고요. 신규 채용의 경우에도 1, 2년 차의 신입과 경력직 그 사이에 인력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앞서 얘기했던 1, 2년 차의 신입과 경력직 사이, 이를 요즘 말로 중고 신입이라고 하는데요. 이를 부정적으로만 볼 게 아니라 이 시장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틈새를 노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이 틈새를 노리려면 어떤 직장이든지 재직 중이라는 자격을 갖춰야 한다는 점을 잊지 마시고 기회가 있을 때 작더라도 안정적인 회사에서 내실을 쌓길 추천합니다. 선취업 후 진학은 대학교에만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대학원 진학 시에 가장 흔하게 접하는데요. 물론 선취업 후 진학의 제도의 경우에는 특별히 우리 학교와 같은 특성화고나 마이스터고 졸업생 대상으로 전형을 운영하는 더 좋은 제도지만 그 취지는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취업을 먼저 한 후에 그 경력으로 대학교나 대학원에 진학하는 전형인데요. 저는 고등학교 졸업 후엔 대학에 진학하였지만 대학교 졸업 후에 취업을 하고 바로 직장 생활을 하며 그간의 경력으로 홍익대학교 대학원에 진학하였습니다. 일과 학업을 병행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지만 경력이 2배로 쌓이는 시간이고요. 예를 들면 보통 학교 4년, 직장생활 4년이라고 하면 총 8년의 시간이 필요하지만 그 두 가지를 동시에 하게 되면서 4년이라는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는 거죠. 사실 제가 선취업 후 진학을 이용한 이유는 경제적인 이유가 컸는데요. 월급이라는 안정적인 수익으로 학비를 낼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큰 수익이 있었는데요. 사실 대학교든 대학원이든 졸업하고 나면 열심히 공부했던 그 수많은 이론들이 점점 희미해지기 마련입니다. 실무에서 배운 스킬을 학교에서 바로 써먹고 학교에서 배운 이론을 실무에 바로 적용해 볼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었습니다. 직장생활과 학업을 병행하면서 얻은 제가 의도치는 않았지만 최고의 소득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나고 나서야 느낀 것이지만 시간은 금으로도 살 수 없기 때문이죠. 디자이너들이 보통 7년에서 10년 차쯤 독립된 스튜디오를 운영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기간을 절반으로 단축해서 3년 만에 이룰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제도를 이용해서 대학 생활을 하는 동기들의 경우에 보통 직장 생활을 병행하면서 학업에 굉장히 열정적인 동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모습에 더욱 자극받아서 독립을 준비하게 됐고 국가에서 개최한 청년 창업 프로젝트에 지원해서 서류, 면접, 경쟁 PT, 최종 PT 등을 통해서 최종 선정 후 서울의 사무실과 연간 1,000만 원의 지원금을 받으면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사회를 이끌어가는 주도권의 연령이 점점 낮아지고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먼저 실무를 경험하고 사회에 발을 딛는 우리 경영고 학생들이야말로 미래 사회의 주도권을 가질 자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진학을 결정했다면 뒤돌아보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들은 선택이 중요하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선택한 다음이 중요합니다. 완벽한 선택이라는 건 없기 때문이죠. 우리가 삶을 개척하면서 지금 이 선택을 옳은 선택으로 만드는 과정만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 고민하지 말고 지금 결정한 선택을 옳게 만드세요.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아니라 그 일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도전과 모험 정신을 존중하는 우리 하남경영고등학교에서 착실하게 준비해 나간다면 누구나 인생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하남경영고 3학년 스마트 경영과 윤하경입니다. 올해 10월부터 삼성저축은행에 입사해 현재 삼성저축은행 하남출장소에서 창구텔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은행에 가면 창고에 앉아있는 분들처럼 손님을 응대하고 저축은행 이름에 맞게 예금이나 적금 등 수신 업무를 중심으로 기타 회계 업무까지 하고 있습니다. 저는 하남경영고에 입학할 때 취업이라는 큰 목표를 잡고 입학했습니다. 스마트 경영과 전공 수업을 듣다 보니 전공을 살려 금융 회계와 관련된 업무를 하며 배운 것을 이용하고 싶다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금융 회계 관련 기업에 취업하려면 가장 먼저 관련된 지식이 뒷받쳐주고 그 분야에 대해서 내가 꾸준히 노력했음을 보여줘야겠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기본적으로 학교 수업을 열심히 듣고 시험이나 수행평가 준비를 열심히 해 높은 성적을 유지했고 대공기업 준비반에서 3년, 경진대회 준비반에서 3년 등 1학년 때부터 했던 활동을 꾸준히 했고 학생회, 학교 홍보 동아리 등의 봉사활동까지 도전해 활동했었습니다. 대공기업 준비반에서 면접, NCS, 자격증 대비를 하였고 경진대회 준비반, 1팀 1기업에선 수업 시간에서 배우는 것 이상의 전문 지식을 쌓았습니다. 학교 홍보 동아리를 통해 많은 사람 앞에서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자신감과 순간 대처 능력을 길렀습니다. 또한 학생회를 통해 학교 축제를 기획하거나 운영하고 회의에 참석하여 리더십을 기를 수 있었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자기소개서와 면접을 준비하였고 삼성저축은행에 입행할 수 있었습니다. 학교 활동 하나만이 도움이 된 것이 아니라 방과후 활동, 동아리 활동, 학교 자체 프로그램 등 다양한 경험을 쌓아가고 도전해 나가는 것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제가 추천하는 방과후 학과 활동은 경진대회 준비반입니다. 경진대회 준비반은 경기도 상업경진대회를 출전을 준비하는 친구들이 모여 방과후에 공부를 하는 방과후 활동입니다. 저는 비즈니스 영어, 금융일반 2년 동안 경진대회 출전을 한 경험이 있습니다. 회계, 세무, 금융, 창업 등 과목뿐만 아니라 자신의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취업설계 프레젠테이션과 등과 같은 과목도 있어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나 친구들과 같이 공부를 하면서 추억을 쌓는 등 제 학창시절에 많은 시간이 담아놓은 방과후 활동이었습니다. 좋은 추억도 있지만 경진대회를 준비하다 보면 수업 시간에 배우는 것 이상으로 공부를 하게 되기 때문에 이 분야에 대한 경쟁력도 갖출 수 있다는 점이 있었습니다. 저 또한 비즈니스 영어와 금융일반 종목 출전을 준비하면서 전문 지식을 갖출 수 있었습니다. 특히 금융일반 종목을 준비한 경험이 이번 삼성저축은행 면접이나 자기소개서에 풀어낸 결과 최종 합격까지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업무를 하면서도 더 효과적으로 업무를 익히고 전문 용어를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학창시절의 좋은 추억과 경험에 대한 업무에 대한 전문성을 길러주었던 경진대회 준비반을 가장 추천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가장 필요한 자격증은 컴퓨터 활용 능력 자격증입니다. 이건 저뿐만이 아니라 다른 분들도 많이 추천하셨을 것 같은데 어떤 곳에 가도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프로그램이 엑셀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창고 업무를 하면서 엑셀이 왜 필요해?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업무를 하다 보니 마감 업무나 회계 업무를 할 때 다 엑셀을 이용해서 정리를 하고 기록을 해놓더라고요. 사무, 회계직 등에 취업한 친구들도 다 엑셀은 기본적으로 쓰다 보니 학교에서도 엑셀 방과후 프로그램을 많이 기획합니다. 저도 학교 프로그램을 통해서 컴퓨터 활용 능력 2급과 ITQ 엑셀 자격증을 취득했는데 실무에서 집계를 해야 할 때
단축키나 차트 작성 등 아주 유용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효율적으로 업무를 하기 위해선 가장 필요한 자격증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저의 구구절절 긴 인터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은 저보다 훨씬 더 많은 가능성을 가지고 펼칠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습니다. 무엇이든 도전해보고 경험해보시고 하남경영고에서 많은 경험과 추억을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하남경영고등학교 금융회계과를 졸업하고 현재 경희대학교 회계세무학과에 재학 중인 권수현입니다. 원래 저는 취업을 목표로 3년 동안 학교 생활을 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취업 문이 좁아지면서 대학에 진학해 더 많은 경험을 쌓아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판단이 들어 3학년 1학기 말에 급하게 취업에서 진학으로 목표를 틀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제 모든 학교 활동은 취업에 맞춰져 있다고 해도 무방한데요. 그런 제가 대학교에 합격할 수 있었던 이유는 대학교 학과가 제가 취득한 자격증, 학생의 부서, 학과와 적절한 조화를 이루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회계세무학과에 진학을 했는데요. 고등학교 3년 동안 전산회계, 전산세무, ERP 회계, 은행텔러 등 회계와 관련 있는 자격증을 다수 취득하였습니다. 또한 학생회에서 총무부 차장, 부장을 맡아 2년 동안 활동하였고 학교 홍보 동아리에서도 활약하였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금융회계과 학생이었다는 것입니다. 대학에서 특히 특성화 고등학교 전형에서는 전공 적합성을 많이 요구합니다. 따라서 자신의 학과, 전공에 맞는 활동을 꾸준히 많이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즘은 점점 수시의 비중이 줄어가고 특성화 고등학교에서도 대학 진학을 많이 해서 자신이 원하는 대학교에 들어가는 것이 힘듭니다. 만약 대학에 진학할 의향이 있다면 1학년 때부터 대학 진학을 목표로 삼고 진학을 위한 생기부를 만들어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됩니다. 만약 취업과 진학 중에 고민하고 계신 학생분들이 있다면 섣불리 하나를 선택하라고 할 순 없지만 그 상황에서도 목표를 잡고 성실하게 학교 활동을 해야 합니다. 간단하게 제 학교 생활에 대해 말씀드리면 일단 학교에서 진행하는 거의 모든 행사에 참여했습니다. 상을 받든 받지 못하든 의미가 있든 의미가 없든 일단 활동에 참여했다는 것이 생기부에 기재가 된다면 나중에 대학 자소서를 쓸 때 무궁무진한 스토리를 만들어낼 수 있기에 매우 중요합니다. 또 자신의 전공에 맞는 책을 미리 읽어서 독서록을 쓰고 생기부에 올려야 합니다. 제가 대학 면접을 본 경험으로는 독서에 꽤 많은 비중을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동아리, 봉사활동은 전공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꾸준히 해야 합니다. 만약 전공과 관련된 동아리가 없다면 자신이 만들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 자소서에 쓰일 수 있는 하나의 재료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성적 관리입니다. 특성화 고등학교 특성상 우리 학교에서의 A등급은 인문계에서의 3등급 수준으로 측정됩니다. 따라서 4년제 서울권 대학에 진학하고 싶은 욕심이 있다면 거의 모든 과목에서 A등급을 받아야 합니다. 만약 학생부 교과 성적으로만 학생을 뽑는 대학의 경우에는 C등급이 하나라도 있다면 불합격이라고 생각해도 무방합니다. 학습에 어려움을 느낀다면 멘토 멘티, 같은 학과 학생들끼리 스터디 그룹을 만들어 같이 공부하는 자기주도 학습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수업 시간에 수업을 열심히 듣고 집에 가서 복습하거나 인터넷 강의를 들으면서 반복하다 보면 점차 자신만의 학습법을 찾게 되고 성적도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대학에 진학하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학에 오면 이제부터 다시 시작입니다. 고등학교 때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공부량과 자신이 모든 것을 찾아보고 알아서 해야 한다는 압박감에 힘이 듭니다. 특성화고에서 대학에 와서 힘들어하는 친구들을 많이 봤습니다. 자신이 생각했던 대학 생활이 아니고 감당하기 벅찬 공부량 때문에 버틸 수 없다며 한 학기밖에 다니지 않고 벌써 휴학을 한 친구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다양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고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신입생 여러분들도 지금부터 정말 많이 고민해보고 자신의 성향에 맞게 진로를 결정하여 후회 없는 고등학교 생활을 이어가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20년도 스마트 경영과를 졸업한 안정환입니다.
저는 현재 명지대학교 경제학과에 재학하고 있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3년간 취업을 준비했지만 취업을 하지 못했고 전문성의 부재를 느껴 대학에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경제학과에 진학하게 된 이유는 앞서 언급한 전문적인 지식을 기르고 싶었고 경제는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수적인 요소라고 생각하여 경제학과에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진학의 포인트는 생활기록부입니다. 대학교는 생활기록부를 보고 평가를 합니다. 자기소개서도 생활기록부에 의거하여 쓰는 것이기 때문에 생활기록부 관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생활기록부가 희망하고자 하는 학과에 얼마나 관련이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저는 대기업 공기업반을 하면서 NCS 문제를 많이 풀었는데 그 중에서도 수리 능력을 경제학과와 엮어서 자기소개서에 잘 풀어내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이처럼 뚜렷한 목표가 있는 학생들에게는 본인이 원하고자 하는 학과에 맞추어 생활기록부를 채워나가는 것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제가 대학을 준비하면서 학교에 도움되었던 활동은 4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대기업 공기업반 활동입니다. NCS 수업을 통해 경제학과와 연관되는 수리 능력을 향상할 수 있었고 대공반 팀원들과 스터디를 하면서 경제 및 시사 상식을 같이 공부한 적도 있는데 그것도 도움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해외 연수입니다. 아마 코로나로 인해 해외 연수를 당분간 못할 텐데 만약 코로나가 종식되어 글로벌 해외 연수를 받을 기회가 주어진다면 떨어지더라도 지원해보는 것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이것은 대학뿐만 아니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시야를 넓혀준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는 동아리 활동입니다. 학교에는 많은 동아리가 있어 어느 하나를 추천하기 쉽지 않지만 조언드릴 수 있는 것은 위에서 희망하고자 하는 학과에 관련 있는 동아리를 추천하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경진반입니다. 경진반은 대학에 특별하게 도움이 되었다기보다 오래 앉아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하는 끈기를 배울 수 있었습니다. 대학교에 진학하면 공부해야 하는 향이 훨씬 많아지는데 경진반 했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오래 앉아서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학년별로 진학을 위해 추천드리는 과정은 먼저 3년간 성적을 우수하게 받아야 합니다. 성적을 잘 받아야 대학을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넓어집니다. 그리고 오로지 성적으로만 진학 가능한 학교도 존재합니다. 그러니 성적을 잘 챙기셔야 합니다. 특성하고 특성상 성적 받는 것은 어렵지 않으니 겁내지 말고 성적 욕심을 내어서 성적을 챙겨야 합니다. 특히 인서울권 대학에 관심이 있다면 1등급 대 초반은 나와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3년간 생활기록부를 관련 있는 학과에 중점을 맞추어서 채우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회계 관련 학과를 지망한다면 회계원리 경진대회나 회계 관련 특강 등을 지원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났을 때 그 활동에 어떤 것을 했고 어떤 것을 배웠는지 까먹지 않도록 미리 메모해 두시는 것이 더욱 좋습니다. 저는 친구들끼리 스터디를 꼭 한번 추천하고 싶습니다. 방과 후에 매주 요일과 시간을 정해서 하고 싶은 분야나 과목을 정하고 수업 시간에 배웠던 내용을 복습하는 식으로 스터디를 해도 되고 관련 문제집을 사서 같이 풀어보는 것도 좋습니다. 여럿이 공부해야 시너지 효과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모르는 것도 같이 머리를 맞대어 가면서 해결하는 과정도 하나의 스토리가 되어 자기소개서에 기재할 수도 있습니다. 대학교 안에서도 같은 강의를 듣는 사람들끼리 같이 스터디하는 활동이 존재합니다. 그런 것처럼 고등학교 때도 마음이 맞는 사람과 함께 스터디를 통해 공부하는 것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그럼에도 이해가 되지 않거나 모르는 부분은 선생님께 질문을 드려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다 떠나서 꼭 해드리고 싶은 말은 이 학교를 기회의 장으로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히 3년을 흘러보내지 말고 취업이 되었던 진학이 되었던 자기반의 진로 로드맵 3년을 잘 구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등학교는 대학생 또는 직장인으로 가는 마지막 단계인 만큼 의미 있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진학을 희망하는 분들이라면 위에서 계속 언급하였던 생활기록부를 잘 관리하셔야 합니다. 대학교에서도 블라인드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고 본인을 보여주는 것은 생활기록부뿐이니 3년간 관심 있는 분야의 내용으로 채우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장 관심 있는 분야가 없더라도 우선적으로 성적을 잘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교내에서 하는 다양한 활동의 기회가 있으면 무엇이든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추후에 지망하는 학과가 생겼을 때 연관 지을 수도 있습니다.
대학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저에게 연락을 하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